자, 보겠습니다. 자, 중국 근현대사를 할 건데요. 자, 볼게. 1800 여러분 40년에서 42년. 자, 1차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아편 전쟁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자, 해보자. 영국이 중국의 청나라와 무역을 했는데 이때 청나라가 야, 서양 영국아, 너는 여기 청나라의 무슨 저우, 꽝저우만 와가지고 무역을 하래. 그런데 요 꽝저우에서 청나라가 상인을 뽑았어요. 그 상인을 뭐라 그래요? 공행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1750년대부터 청나라는 영국과 무역을 했는데 외워요. 꽝저우에만 영국 애들이 올 수 있고, 청나라 상인을 뭐라 그래요? 공행인데 요거를 무슨 무역? 공행무역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입장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 물건도 많고 물건이 쌌는데 청나라에 가져왔는데 매일마다 적자를 봐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공행한테만 무역할 수 있기 때문에 공행이 야, 너 안 사. 그리고 우리 물건 못 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국에서 면을 많이 가져왔는데 중국은요, 면보다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비단위 장샤 무슨 서방? 비단이 더 있는 거야. 그럼 니네 비단이 비싸요? 면이 비싸요? 비단이 아주 비싸지. 그런데 봐봐, 영국산 면은 기계로 뽑아서 한 장에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중국의 비단은요, 놀라지 마세요, 500원이야. 왜 그럴까? 이 당시 청나라 인구가 4, 5천이야. 그러면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기계 필요 없어. 비단 회사에서 10만 명 고용해가지고 월급 10,000원 주고 막 해보니까 기계로 만드는 면보다 중국산 비단이 훨씬 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꽝저우에서 공행무역 할수록 계속 무슨 자를 보는 거야? 적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따라해보자. 영국이랑 청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영국이 매일마다 손해를 본다. 이거를 한편만 손해를 본다. 외울게요. 무슨 무역? 편무역이라 불러요. 이때 또 영국이 중국의 보이차라고 아시죠? 너네 보이차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랑 쌍벽을 이루는 차가 뭐야? 중국에서 걸차. 농담이야. 보이걸. 나는 항상 누가 보이차 먹어 그러면 보이차 반대가 걸차인가? 자, 아재 개그예요. 자, 그러면 영국이 오히려 보이차라든가 여러분 이런 차를 많이 사가서 적자를 보니까 영국에 식민지가 있었죠. 따라해보자. 무슨 도? 인도 아시죠? 그럼 영국이 누가 영국을 신사의 국가래요? 영국 양아치예요. 왜냐? 지네가 무역 적자를 보니까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 중독시키고 돈을 벌어오고 다시 얻다가 돈 주고 이렇게 이거를 따라해보자. 영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더러운 무역인 무슨 무역을 해요? 삼강무역을 바로 우리가 흔히 무슨 무역이라고 부릅니까? 아편무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야, 그러면은 영국을 신사의 국가라고 하면 안 돼. 알았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편무역 하다가 영국, 인도, 청나라 사이에서 아편무역을 하니까 청나라가 첫째, 수많은 국민들이 뭐에 중독이 돼요? 아편 중독이 되니까 국민생활 건강에 문제가 터지죠. 그리고 이 당시 중국은 돈이 뭐였어? 은, 지정은제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중국의 돈이 은인데 다 흘러 들어가요.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요때 청나라 황제였던 사람이, 이 사람 외울게요. 임칙서. 임칙서란 사람을 광주에 보내서 아편을 금지해라. 그래서 요 임칙서가 영국이 가지고 있던 아편을 다 불태운 다음에 아편 무역을 못하게 해요. 그럼 짧게 얘기하자면은 청나라가 바보가 아니야. 불태우는 대신에 돈을 줬어. 야, 저거 원래 불태워도 돈 안 줘도 되지. 밀수잖아. 근데 국제 분쟁이 터질까봐 돈까지 줬는데 이 영국 애들이 잘 됐다. 우리 거 불태웠으니까 시비 걸자. 해서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걸로 몇 차 아편 전쟁이 터진 거야. 1차 아편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임칙서.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가 지지. 왜냐? 1840년이면요. 이미 산업혁명이 완성이 돼가지고 기관총, 큰 대포, 증기선이 나와서 청나라 군대랑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진 다음에 청나라와 영국이 중국의 무슨 징? 난징에 모여서 무슨 조약을 맺어요? 난징 조약.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난징이 어딜까 해볼게요. 자, 나올 때마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샹하이면요, 요쯤을 무슨 징이라 불러요? 난징. 난징을 옛날 이름이 뭘까?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무슨 능? 금능. 혹은 난징에 살면 건강해져요. 무슨 강? 건강. 그래서 요 난징을 우리 지금도 집 근처에 중국집 있죠. 남경. 남쪽의 수도. 남경, 난징, 금능, 건강이라 불러요. 됐죠? 그럼 난징 조약은 자, 얼른 해볼게요. 당연히 영국이 이겼으니까 청나라한테 많은 걸 요구하겠죠. 당연히 무슨 조약이야? 불평등 조약. 그렇죠? 그러면서 영국이 제일 싫었던 게 무슨 무역이야? 공익무역하면 영국이 얘네밖에 못 팔잖아. 그럼 자유롭게 장사하고 싶으니까 무슨 무역을 폐지해요? 공익무역을 폐지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저우만 장사할 수 있었어요. 영국 애들이 꽝저우에서만 공익무역 했었죠. 그래서 봐봐, 꽝저우 포함해서 몇 개 항구를, 꽝저우 말고 5개 항구를 더 개항을 하게 합니다. 야, 꽝저우 플러스 5개를 해라. 뭐 샹하이, 닝보, 푸젠, 샤먼, 광저우 같은 거 5개 항구 개항.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또 뭐가 있느냐? 이거야. 봐봐. 관세를 서로 협의해서 정하지. 무슨 말이야? 관세 안 내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자기네들에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재판권을 달래요? 영사재판권이 뭐야? 영국놈들이 5개 항구 들어와서 사고 쳐도 청나라가 체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영사재판권을 우리 무슨 법권이라고도 배웠어요. 치해법권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대우를 가져가요? 최혜국 대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최혜국 대우는 뭐야?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게 좋은 거 주면 우리에게도 자동으로 줘야 돼. 이거 너무나 많이 배웠었죠? 최혜국 대우.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땅콩이야, 홍콩이야. 중국에 뭐를 가져가요? 중국에 홍콩을 가져간다. 그러면 불평등 조약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자, 당연히 여기 뭐 말 안 했지만 전쟁에 졌기 때문에 모두 물어내야 돼요. 배상금도 물어내고 공익무역도 폐지하고 5개 항구도 더 개항하고 관세도 지멋대로 하겠다. 영사재판권으로 재판도 안 받겠다. 우리 영국보다 좋은 거 있으면 다 내놔라. 채우고. 게다가 또 뭐를 가져가요? 홍콩 할약. 요 정도는 봐봐. 세계사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알았죠? 그래서 해보자. 야, 내가 왜 자꾸 제1차 아편전쟁과 난징조약을 제일 더러운 전쟁이라고 했을까? 아니, 어떤 부족이 배고파서 굶어 죽기 전에 다른 부족 쳐들어가는 건 이해가 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기독교 믿는 국가에서 아편을 팔았다가 그걸 어떻게 소각했더니 전쟁이 일으킨 건 솔직히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텔레비 보다가 누가 영국을 신사의 국가라고 그러면 나는 얘가 기억나요. 아니 그냥 신사하자 볼게요. 갑자기 눈 뜨는 거 봐. 자, 아까 그 보이차 걸차 웃기지 않았냐? 자, 볼게요. 동정받는 것 같아. 자, 그러면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으로 이제 누가 망신이야? 청나라 완전히 망신이죠. 역사적으로 전쟁에 지면 그 나라의 권위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두 번째, 자, 영국에다가 배상금을 건너라고 뭐를 많이 걷어요?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걷고, 영국 애들이 물건 막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물가가 오르고 난리가 아니죠. 그럼 백성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랬을 때 따라해보자. 1851년부터 외워요. 1864년까지 한국으로 치면 동학농민운동 비스무리한 따라해보자. 태평, 천국, 운동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알다시피 요 태평, 천국 운동은 자 해보자. 이름 외울게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자 상제회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홍수전은 원래 유교를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는 학생이었는데 한 10번 떨어지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꿈에 누가 나타나? 원장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You are 예수 브라더스. 뭐냐? 너는 예수의 동생이다.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뭐 여러분? 무슨 교를 배워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생각을 해서 봐봐. 유교에다가 크리스토교를 섞여서 만든 종교가 무슨 애가 되는 거야? 상제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크리스토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모든 사람 사랑해서 죽으면 나중에 어디 가자? 천국이죠. 그래서 외울 거 없어요. 태평천국 운동에 요 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수전이 만든 상제밴드의 뭐의 영향이다? 그리스도교의 영향이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니네 봐봐요. 기독교의 위대한 점, 나는 불교지만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무슨 등하다? 거북이 등이야? 평등이야? 평등 사상이 있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홍수전은 평등을 강조해서 남녀는 평등하다. 그래서 여자에게 불리한 여자 옛날에는 이 당시 여자 막 발을 불구로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족발이야 전족이야. 전족도 폐지하고 남자들이요. 너 왜 처불었냐? 자, 본처 말고 처불었는 걸 축첩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폐지하고 심지어 여성 평등 해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여성 군대까지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태평천국 운동은 남녀 평등이니까 여성의 전족 금지, 남자의 첩금지, 여성의 군대도 보내고, 그쵸? 게다가 봐봐. 이게 있어요. 뭐냐? 토지도 평등하죠. 왜? 이 당시 여러분 부자만 토지가 있고 대다수 농민은 토지가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으니까 다 똑같이 토지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평등하게 가지기 위해서, 자, 따라보세요. 잘 나와요. 천조 전무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자, 10번 따라볼게요. 천조 전무 제도는 뭐냐? 땅 많은 지주에게 땅을 뺏어서 농민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야. 야, 태평천국 운동을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지지했겠어? 돈 없고 땅 없는 불쌍한 농민들이 대개 돼서 지지했겠죠. 그럼 이 당시 인구의 80%가 다 가난한 농민이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얻겠죠. 그래서 또 하나, 태평천국 운동은 주로 한족 농민이 좋아해요. 왜? 이 당시 여러분 청나라는 알다시피 여러분 소수의 무슨 족이 세운 거야? 만주족이 세웠고 대다수는 무슨 족이야? 한족인데 모든 권력을 만주족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가 싫어. 뭐라 그러느냐? 멸망시키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흥하게 하자. 우리 한족이 다시 나라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아까 배웠죠? 난징조약로에든 낭징을 수도로 해서 여러분 내가 지도 잠깐 그려볼게. 놀라지 마세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 창장강, 양쯔강 아래를 다 먹어. 그러면은 졸지에 청나라가 반으로 줄어든 거지. 그러면 수도가 무슨 징이야? 징징징이야? 난징이야? 난징조약했던 난징을 누가 먹어버리는 거야?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될까? 천조전무제도. 한마디로 뭐야? 토지를 나눠 갖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은 뭐를 싫어했다? 흥한. 청나라 싫어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스도교의 영향이다. 무슨 천국운동? 태평천국운동.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태평천국운동이 성공했으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겠는데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모든 게 그렇지만 내분이나. 자, 해보자. 태평천국운동이 실패한 이유. 첫째, 홍수전이 죽자마자 내분에 빠졌다. 그리고 두 번째, 청나라와 조약을 맺은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가 무릎을 꿇어. 나중에 배울 거야.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으로. 이때 영프가 청나라 길들여놨는데 태평천국 운동은 좀 우리랑 안 맞는다 해가지고 영프가 군대를 보내요. 특히 여기서 영국이 항상 이긴다. 상승군이라는 군대도 보내고. 또 하나, 자, 해볼게요. 조선시대 지배층을 무슨 반이라 불러요? 양반이라 그러면 청나라의 양반을 해보자. 신사 내지는 무슨 신? 향신이라 불러요. 다시 조선시대 이렇게 갓쓰고 유교 배우고 지배층을 뭐라 그래요? 양반. 그러면 청나라의 지배층 양반이랑 똑같은 걸 뭐라 그래요? 신사, 향신이야.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지방에 있는 우리로 치면 양반인데 무슨 출신이에요? 한족 출신이고 유교를 배웠고 과거를 준비하고. 또 하나, 땅이 많은 무슨 층이야? 지주층이야. 그러면 유교도 배웠지. 그렇죠? 과거도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청나라 좋아하지. 그런데 태평천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전무제도 한대요? 천조 전무제도는 신사, 향신층의 땅을 뺏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요 신사층 향신 중에 한 명 외울게요. 이홍장. 외우자. 한 명 더 해보자. 그의 스승인 증국본 두 분이 있는데 요 두 분들은 직업이 뭐야? 지주, 신사, 향신 유학자죠. 이분들이 갑자기 태평천국운동은 반란이다. 청나라를 무시하고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향촌을 지방이라 그래요. 지방에서 용사, 요 향용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네 임진왜란 때 의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영국, 프랑스의 무기랑 지원군이랑 신사층, 향신들이 향용을 모아서 여러분 결국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한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잘 나오죠? 태평천국 운동을, 그럼 봐봐. 누가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청나라의 군대 중에 무르와치가 만든 팔기군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니 안 나와요? 청나라가 한 200년 흐르니까 저 팔기군이 매일마다 막 놀고 먹다 보니까 아예 무력해져. 무력해져가지고 여러분 팔기군이 힘을 못 쓰니까 드래곤이야 무슨 용이야? 향용이 나왔단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웃긴 얘기 해줄게요. 요 상승군의 장군이 영국 사람 고든이야.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을 영국 사람 고든이랑 향용이랑 싸우는데 이홍장 증국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중국은 막 칼이랑 쌍절봉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데 중국의 요 영국이 만든 상승군은 영국식 대포, 영국식 기관총을 막 쓰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이홍장, 증국본, 신사, 향신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우리 아편전쟁 때 처참하게 졌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서양 무기와 과학이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태평천국 운동 진압하면서 자 넘어갑니다. 자 하면서 뭐가 벌어지느냐 해볼게요. 1861년부터 1894년까지 갑자기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서양의 무기와 같은, 원래 그 무자는 아니지만 서양의 무기와 같은 과학기술 운동을 배우자. 서양의 과학과 앙이 아니라 양이에요. 자, 서양의 무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배우자. 무슨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양무운동.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해보자. 그러면 양무운동은 누가 주도하느냐? 아까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이홍장, 무슨 국번? 증국본이 주도합니다. 그러면 만주족이 주도하는 거야? 신사층이 주도하는 거야? 신사층. 그럼 다시 신사를 무슨 신이라 부르기도 해요? 향신. 얘네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우리가 무슨 용이라 부르기도 해요? 향용.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요때 요거를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 요때 왕보다 누가 더 썼어? 서태후야, 서태지야? 서태후라는 왕비가 요거를 허락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해보자. 두 번째. 그러면 양무운동할 때 이홍장, 증국본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양무운동을 하되 우리 중체, 요게 많이 나오죠? 중체서용으로 하재요. 그럼 중체서용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중화사상이 있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잖아. 그럼 하는 말. 중국의 문화와 우리 중국의 제도와 중국의 전통은 체육, 몸이니까 중국의 문화는 바꾸지 말고 유지하고 서양의 무기와 과학과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는 게 무슨 서용? 중체서용. 그러면 중체서용은 한 방에 문화를 바꾸는 거야? 천천히 바꾸는 거야? 천천히 바꾸는 거죠. 무슨 적으로 개혁한다?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거야. 물론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요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꼭 중체서용이 나쁜 건 아니야. 왜? 갑자기 모든 걸 다 바꾸기가 오히려 힘들잖아. 그런데 오히려 또 요것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양무운동은 중심사상이 뭐였다? 중체서용. 그럼 중체서용이 뭐냐? 중국의 전통 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냅두고 서양의 무기와 과학만 배우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봐봐요. 서양의 과학을 배우려고 서양에 당연히 무슨 생을 파견해요? 유학생을 파견하죠. 그러면 솔직히 양무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양의 뭐야? 무기 배우는 거죠.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양무운동 때 금능. 아까 배웠네. 요 금능이 무슨 징이에요? 난징에다가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 금능 기기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양식 해군, 서양식 증기선을 사다가 서양식 배, 서양식 증기선을 사다가 해군을 만드는데, 요때 중국의 남쪽을 지키는 함대다. 무슨 함대? 뭐 남양함대. 북쪽을 지키는 함대다. 무슨 함대? 북양함대 만들고, 또 하나 서양식 공장, 서양식 회사,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줘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양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자. 그러면 이 양무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웃긴 게 있어. 뭐가 있느냐? 자, 보자. 그러면은 양무 운동을 하게 된 원인 물어볼게요. 바로 무슨 천국 운동 진압하면서, 태평천국 운동 진압하면서 서양 무기의 우수함을 안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진압하는 중이야. 왜냐? 복습. 태평천국 운동이 언제야? 1851년에서 1864년이지. 그러면 양무 운동 시작이 언제야? 61년이죠.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해. 아, 태평천국 운동 끝나고 양무 운동 시작되는 게 아니야. 태평천국 운동 진압하면서 양무 운동이 시작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해보자. 그런데 아쉽게도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첫째, 당연히 개혁을 싫어하는 무슨 파가 조금 반대를 해요. 당연히 여러분, 뭐 어디든 개혁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보수파가 반대하고, 두 번째, 체계적인 개혁을 못해. 막 중구난방으로 해요. 게다가 해볼게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야. 관독 상판. 외우지 마세요. 공장과 회사를 세웠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들이 자꾸 뇌물 받고 막 끼어드는 거야. 너네 물어볼게요. 삼성을 봐봐요. 삼성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 이재용 씨가 운영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나라가 뺏어서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을 보내봐. 지금 공무원 까는 게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이나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가들 마인드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공무원이야. 갑자기 삼성을 뺏어가지고 내 밑에 있는 막 이상한 장관들 보내봐. 그럼 여러분, 장관분들은 자기 파트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은 교육청 장관인데 삼성 회장 하면 그게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양운동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중앙에 지원이 없었고, 관독상판이 뭐냐? 관리가 자기네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운동이 끝난 거 1894년 무슨 전쟁?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야, 그러면 1894년이면 양무운동안이 30년 지났잖아. 근데 일본보다 청나라가 무기도 훨씬 많고 해군도 더 쎄뺑이고 엄청 배가 많았는데 청나라가 완전히 깨져요. 그 이유가 뭐냐? 얘기했을 거야. 갑자기 전투가 벌어졌는데 막 일본 애들은 막 없는 배에도 막 대포를 쏘는데 청나라는 배가 더 세 건데 대포를 안 쏴. 그 이유가 뭐랬어요? 서태후 생일 선물로 엄청난 궁궐을 지어주는데 대포 살 돈을 빼돌려가지고 궁궐 지어준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무기는 열나 좋은데 의식이 이상한 거죠. 의식이 어떤 의식이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태후에게 잘 보여야 되다면 내용 뺐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자. 양무운동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요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과거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중국 근현대사를 아예 머릿속에 딱 체계적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자, 보자. 일단 1840년에서 42년 방금 전에 배웠죠. 1차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아편전쟁. 요것 때문에 무슨 조약을 맺었어요? 불평등 조약인 난징조약. 그쵸? 그러면 1차 아편전쟁 난징조약으로 청나라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1851년부터 자, 해보자.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자, 따라해보자. 태평 천국운동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게 한 10년 넘게 가다가 요거 진압하면서 1861년 요때부터 이제 무슨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양무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근데 너무 텀이 길잖아. 그렇죠? 보자.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 벌어지고 양무 운동 벌어지기 전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어요.
56년. 해볼게요. 영국이 봐봐. 중국을 두드려 패서 여기 항구 5개를 열었는데 요 안쪽은 못 들어가. 여기가 뭐 샹하이, 푸젠, 닝보, 뭐 광저우인데 요 5개 항구만 하다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고 싶잖아. 근데 청나라가 허락을 안 해요. 요때 누구도 접근해요. 프랑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야. 몰라도 돼요. 이때 프랑스가 누구야? 루이 나폴레옹. 됐어요. 자, 표정들이 더 하지 마.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자, 그러면 영프가 야, 우리 청나라 한번 더 두드려 패자. 해가지고 영프가 시비를 걸죠. 해보자. 영국은 따내볼게요. 에로우 호 사건을 핑계잡죠. 이게 뭐야? 그 청나라 조폭들이 여자들을 막 인신매매 해가지고 영국에 팔아먹다가 청나라 경찰이 쫓아오니까 영국 배인 에로우로 도망을 치니까 청나라 경찰들이 영국 배에 딱 가서 청나라 조폭이랑 싸우다가 영국 깃발을 유니언 잭인데 여기에 떨어졌는데 모르고 밟았나 봐. 밟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랬을 때 영국이 잘 걸렸다. 야, 니네 산스, 니네 청나라, 감히 우리 영국 배 에로우에 와서 우리 국기를 밟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또 하나, 프랑스는요, 선교사가 뭐를 당해요? 아니, 원래 그 신부님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신부님들이 불법을 저지르시고 안쪽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다가 좀 불쌍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좀 피해를 입으신 거야. 그러니까 또 프랑스가 야, 감히 우리 프랑스 신부님을 죽여? 해서 여러분 따라해보자. 바로 일으킨 게 1856년에서 1860년 제 2차 무슨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편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써보자. 자, 잠깐만 봐봐. 이거 은근히 어렵다? 아니, 은근히 해볼게요. 1차 아편전쟁 다음에 시간 순서는 뭐야? 태평천국운동. 그러면 태평천국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시 몇 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그리고 2차 아편전쟁 끝나자마자 무슨 운동? 양무운동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1분 복습해볼게요. 아니야, 복습 안 해요. 바빠요. 자, 보자.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어저께 선생님 애기가 팔 베고 잤거든. 자, 볼게요. 야, 잠깐만. 우산 누구 거지? 이거 바로 비웃어버리네. 자, 좀만 해볼게. 기다려봐요. 자, 그러면 역시 2차 아편 전쟁은 당연히 청나라 상대가 안 되죠. 왜? 아니, 영국도 못 이기는데 지금 프랑스까지 왔잖아. 당연히 청나라가 져요. 져서 해보자. 1858년. 또 한번 지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좀 지도 잘 보세요. 자, 니네 우리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무슨 천이에요? 인천이죠. 그럼 일본을 해볼게. 일본의 수도가 도쿄죠. 도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우리 서울에 인천이 있다면 도쿄에 가장 가까운 항구는 뭐야? 물 먹는 하마야? 요코하마야? 요코하마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딜까? 따라해보자. 텐진이야. 그러면 인천 먹히면 바로 서울 위험하죠. 요코하마 먹히면 동경 위험하죠. 그러면 텐진 먹히면 바로 무슨 징이 위험한 거야? 베이징이 위험한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청나라가 항복해서 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영프와 무슨 조약을 맺습니까? 텐진 조약을 맺어요. 내용이 뭐냐? 천천히 해볼게. 첫째, 청나라가 졌으니까 배상금 내놔라. 두 번째, 잠깐만. 1차 아편전쟁은 몇 개 항구 개항이었어? 5개인데 곱하기 10이야. 몇 개?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베이징에 외국 대사관 혹은 공사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 대사관을 만들겠다. 또 하나, 2차 아편전쟁 프랑스가 쳐들어온 이유가 뭐야? 선교사가 죽었죠. 갑자기 하는 말, 그리스도교 포교할 때 자유롭게 하겠다. 요 두 가지를 딱 님인 거야. 그래서 이때 아직 서태후 전이야. 요때 그 청나라 황제가 한풍제인데 사인을 딱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텐진 조약 맺고 나서 갑자기 거절해.
나 안 할 거야 하고 베이징을 버리고 니네 티벳이라고 알죠? 티벳까지 도망쳐.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멘붕인 거야. 왜냐? 전쟁은 빨리 끝내야 돼. 그러면 요때 2차 편정변 때 영푸가 가져온 군다가 합해서 4만이야. 근데 청나라 군사는 허접이지만 100만이 넘어요. 그럼 물어보자. 자, 바닷가에서 싸우는 거는 배로 대포를 뻥뻥 쏘면 되는데 청나라 황제가 역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그럼 영푸가 4만 명이 역까지 가려면 안 돼. 길도 모르고 기습할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전쟁하다 갑자기 청나라와 가장 붙어있는 러시아가 중간에 끼어들어. 야, 청나라 잠깐, 영푸 잠깐, 내가 중재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자 보자. 이때 누가 중재하느냐? 갑자기 러시아가 중재해서 1860년에 베이징에 모여서 무슨 조약을 맺어요?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내용이 뭐냐? 요거 텐진 조약에서 했던 거, 이거 비준이 뭐야? 실행하라. 실행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베이징 조약은 텐진 조약에서 사인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거를 비준하기로 하고, 또 하나 추가 조약을 3개를 맺어요. 해볼게요. 야, 이거 누가 중재한 거야? 러시아 중재했으니까 선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이징 조약에서 러시아가 고생했다고 러시아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외울게요. 무슨 주? 연해주야. 그럼 지도 그려볼게. 제가요, 지도 못 그리지만 계속 그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가 중국이었으면은, 봐봐. 이게 다 중국, 이게 다 청나라 거였어요. 그 여기 빨간데. 여기 보이죠? 여기를 누구에게 준 거야? 러시아에게 준 거야. 이때 조선이 누군지 알아요? 흥선대원군이거든? 멘붕인 거야. 왜냐? 아니, 우리는 원래 조선은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지 않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먹는 순간 이때부터 조선 왕조가 멘붕인 거야. 누구도 막아야 돼. 러시아도 막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또 하나, 영국에게는요, 자, 홍콩, 얘네 봐봐. 이게 이렇게 홍콩이면 홍콩 건너편에 쬐끄만 반도가 있거든요. 요거를 봐봐. 홍콩 앞에 주룽반도를 영국에게 준다. 그러면 홍콩 먹은 건 1차 아편전쟁 난징조약이고, 홍콩 앞에 있는 무슨 반도? 주룽반도 먹은 건 언제야? 이 베이징 조약이 되겠죠. 하나 더 할까?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이 10개 항구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항구도? 텐진 항도 개항하기로 한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봐봐요. 동아시아사를 잘 하시는 분은 이미 이거를 외워놨고, 근데 세계사도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놓으면 되게 좋아.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나도 까먹으니까 까먹을만 하면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이렇게 좋았죠? 자, 볼게요. 그나마 괜찮은 게 지금 뭐 안 했어?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 1, 2차 사이공 조약, 강화도 조약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잖아, 지금. 되게 단편적이잖아, 그쵸? 됐지? 자, 그러면은, 아이고, 여러분이, 야, 근데 중요한 거 다 끝났어.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 이제.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 정해볼게요, 여러분.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수업의 특징은 뭐냐? 머릿속에 촥 하고 외워져야 돼. 그럼 해볼게. 지금 우리 무슨 나라 하고 있어요? 물루. 청나라 말하고 있죠? 1840년에서 42년 제1차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두드려 맞고 영국에 무슨 조약을 맺었다? 난징조약. 편무역에서 삼강무역, 아편무역, 불태웠다. 무슨 칙서? 임칙서. 그럼 난징조약 모든 게 다 들어가죠. 배상금, 5개 항구 개항, 공행무역 폐지,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관세협정권, 최애국 대우. 그냥 자다가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그러다가 1851년부터 64년까지 그 유명한 자, 홍수전에 태평 천국 남았습니다. 태평 천국 운동이니까 그리스도교의 영향, 6.25 평등, 남녀 평등, 전족 금지, 축적 금지, 토지 평등, 천조 전무제도, 무슨 흥한, 멸만 흥한.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태평천국 운동 잠깐만 써볼게. 봐봐요. 태평천국 운동 벌어지고 있을 때 두 번째 벌어지는 게 1856년에서
1860년에 제2차 무슨 전쟁? 제2차 아편전쟁. 맨 처음에는 1858년에 텐진 조약 맺었지만 청나라가 거부해서 1860년 무슨 조약을 맺고 끝나요? 베이징 조약을 맺고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 길들였으니까 영국, 프랑스가 누구 도와서? 신사, 향신 도와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한 거잖아. 그런 와중에 다시 1861년 자 베이징 조약이 끝나고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양무 운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864년에 드디어 태평천국 운동이 끝난 거잖아. 근데 봐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나온 적 없지? 이렇게 나온 적 없지? 물어볼 때 왜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세계에서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으로 나와. 맞잖아. 순서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순서로 외워두는 게 훨씬 스토리가 낫지. 이해되겠죠? 자, 볼게요. 자, 됐고. 혼자 신났어요.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했던 게 요거하고 쳐줄게, 선생님이. 자, 그런데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청나라가 지금 무슨 운동 중이에요? 양무 운동 중일 때 재밌는 거 해보자. 일본도 뭘 하죠? 해보자. 일본은 1861년, 1868년 일본은 무슨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에서 완전히 근대화가 되고 있죠. 근대화가 되고 있죠. 자, 해보자. 일본은 무슨 자와 유키치가 기억나야 돼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양무 운동처럼 중체 소형이 아니라 서양의 과학과 기술과 제도와 문화까지 다 배워버리자. 무슨 개화론을 해요? 문명 개화론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 양무운동이랑 좀 틀리죠. 청나라는 서양의 무기와 과학만 배우고 자기 문화는 유지를 했지만 일본 애들은 완전히 무기부터 제도까지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조선은 빠방 조선은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 청나라는 여하튼 양무운동 하고 있잖아. 일본은 무슨 유신? 김유신이야?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조선은 1860년에서 1880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73년까지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무슨 정책을 했어? 세국 정책을 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승패를 가른 거야. 뭐냐? 청나라는 양무운동해서 그나마 좀 힘이 있으니까 나라가 완전 식민지가 되진 않았어요. 일본 애들은 메이 유신해가지고 오히려 세져서 제국주의가 됐고 우리는 20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 있죠. 공부도 때가 있다. 물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뭐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 갑자기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막 옛날에 이탈리아를 가리켜서 1시간 내내 막 무솔리니 막 했는데 다음 시간에 딱 물어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이탈리아 배웠니? 잔 거야, 그 시간에.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수업이 안 들어왔어. 내가 막 혼냈더니 왜 안 왔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공부를 했대. 어디? 이탈리아 공부를 했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계속 인과응보 악순환이야. 그래서 욕을 어저께 나한테 바가지로 먹었어, 어떤 여학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명 더 있어. 나이 좀 지긋한 또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더 웃겨. 수업 시간에 있었어. 수업하기 전에 있다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뻔뻔하게 교무실에 질문하러 온 거야. 내가 웬만하면 참는데 한 10분 동안 막 혼냈다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날 둘 다 그만뒀어. 자, 볼게요. 내가 걔네들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하지. 본인들 앞에 두고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절대 여기 없어요, 그 친구들. 그치? 소진아, 서희야, 자, 보자.